너 돈 많다며. 에? 너 사기 당한 거야. 자신의 신분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노예의 삶을 선택하고 태어난 노예는 없다. 그렇다면 귀족이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신의 선택이라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고통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선택하는 고객은 없다. 그렇다면 주정부 라이센스가 있다는 것만으로 캐나다 리얼터들은 국가의 부름이라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정령 리얼터들은 캐나다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부동산 거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을 사는 입장, 집을 파는 입장, 그리고 공통된 입장에서도 과연 적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잘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법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BC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와 알버타, 기타 타 주와 도시들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주의 시청자분들은 꼭 변호사와 함께 해당 주 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서 여러 서류에 서명과 이니셜을 적는 의미는 fully inform, 충분히 고지했다, 충분히 고지받았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명과 이니셜을 적었다는 의미는 fully understand,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실수이고 단순한 변심으로 맺어진 계약을 철회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서명과 이니셜을 적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얼터를 고용한 거래에서는 이 법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리얼터를 통한 부동산 계약에서는 이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책임이 고객이 아닌 리얼터에게 있습니다. 리얼터가 고객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서명과 이니셜을 받았다면 그 계약은 그 자체로 불완전 계약이고 불법이며 사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얼터가 고객에게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히 고지를 했던, 고지를 받았던 그것은 부동산 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법은 리얼터에게 고객이 스스로 충분히 이해했음을 증명하라 요구합니다. 집 한 채를 사거나 팔 때 최소한 10개 이상의 서류에 최소 10개에서 20개의 서명과 이니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고객이 얼마나 큰 법적 책임을 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고객이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된다면 서명도 단 한 개만 필요할 것입니다. 그만큼 서류가 복잡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더 체계적이고 그 서류에 서명한 고객은 상상할 수 없는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거래에서 이 10개가 넘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 리얼터에게 계약서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받으셨던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연 리얼터들은 고객이 서명하기 전 서류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불완전 계약이고 불법 계약입니다. 일부 리얼터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법을 다 지켰다간 한 달에 한 건 거래하기도 힘들다. 한 달에 100건을 거래한 리얼터가 있습니다. 이 중 99명은 너무나도 만족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잘못된 계약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얼터는 칭찬받고 피해를 본 한 명의 고객은 조롱받아야 할까요? 캐나다 법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비록 한 달에 한 건, 1년에 한 건밖에 거래를 못하게 되더라도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생산하지 말라! 입니다. 고객이 계약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리더라도 그 계약을 진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최소 10개가 넘는 부동산 서류를 일일이 설명하고 고객을 이해시킨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일반 고객들은 부동산법에 관해서도 계약법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리얼터들은 부동산 법과 계약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맞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리얼터들이 부동산 계약 서류 하나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도 일반인과 같이 법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면서 어떻게 고객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부동산 거래의 서명과 사인에서 리얼터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고객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강요받았다면 그 리얼터를 고소하여 부동산 수수료 환수 및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리얼터는 반드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일 많이 확인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이나 이메일로 리얼터에게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타인이 남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요청하거나 찍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영상 통화나 줌 화상 미팅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건 역시 완전히 불법입니다. 렌트 계약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사진 찍는 행위도 엄격하게 불법입니다. 집주인은 렌트 계약 시 눈으로만 세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얼터가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만나서 신분증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분증을 사진으로 전송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고객 스스로 먼저 동의하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전송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개인정보법에 대한 내용은 캐나다에 오래 산 이민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캐나다에 새로운, 캐나다에 얼마 살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오기 때문에 오래된 이민자들보다 더 잘 압니다. 과연 캐나다에서 몇십 년 산 이민자들이 이번에 새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캐나다 생활에 대해 조언할 능력이 됩니까? 그 옛날 이민 정책과 지금 이민 정책이 다르고 생활 환경, 모습 또한 다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을 줄이고 지갑을 열어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예전 경험이 전부인 마냥 캐나다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고 젊은이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이걸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한인에게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은 이민 온 지 오래된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단편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압니다.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부동산 계약 시 과연 신분증을 리얼터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부동산 계약 시 과연 부동산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완전하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합법적인 거래를 해오셨다면 축하를 드립니다. 이 영상 댓글에 법을 제대로 지킨 리얼터의 이름을 써주시고 광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는 리얼터를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사기 부동산 거래를 당했다고 인지했다면 과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문제제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연 신고할 자신이 있습니까? 고소를 진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한인 동포들의 부동산 거래 피해는 누구의 탓입니까? 진정 일부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의 일탈 행위입니까? 조직적으로 오래된 한인 이민자들의 은폐 때문입니까? 고소와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까? 이런 불법 부동산 계약 고소 사건에서 리얼터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는 정확하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 고소 사건을 진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고소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둘째, 불법 리얼터들과 한패인 공범인 변호사입니다. 캐나다에서 민사 고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한인 변호사는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왜 백인들은 그렇게 자주 합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우주 가운데 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안정 거래, 불법 거래, 사기 거래를 당했다면
백인들은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불법적인 계약에 대한 고소에서 진다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캐나다 부동산 법은 리얼터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외칠 자신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외쳐도 범죄자들을 신고할 자신이 없습니다. 범죄자들을 고발하려고 해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용기가 없습니다. 그 범죄 리얼터가 내 지인이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같은 골프클럽 회원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부동산 거래 피해를 받았다고 제보를 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변호사에게 법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크게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이 일어나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커미션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집을 파는 입장에서 과연 부동산 수수료를 법을 준수해서 내셨을지, 집을 사는 입장에서 내 리얼터가 얼마의 부동산 수수료를 받으면서 나를 도와준 건지, 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